훨씬 더 좋으십니다. 이거를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좀 진행할까요? 예, 진행하시죠. 그럼 예, 예. 시작하신다고. 일단 뭐 그 오늘 준비가 됐네? 네. 아, 지금부터 합시다. 예. 그럼 시작. 예, 오늘 그 오전에 네네. 행사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뭐 지금 뭐 의미랄까요? 그 네네. 온라인화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사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네. 대한중재인협회에서 그 세미나는 주로 한국말로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중재인 포럼에서 하게 된 것은 예. 좀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첫 세미나적인 의미가 있고, 예. 그다음 저희가 요즘 뭐 그 중개 산업에서 그 뭐 글로벌의 허브라든지, 예. 근데 뭐 아시아에서 허브를 세우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일환으로서 좀 예.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중재법이 작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에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원래 이달 말에 그 효력을 발휘. 이달 말에. 예,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 중재 그 대한상사중개원의 주무부서가 예. 그동안에 통상 그 산업통상자원부였는데 예. 이번에 지금 법무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변화가 있었고 예. 국내적으로. 그다음 국제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 중재 산업을 전부 다 중재 산업의 어떤 허브를 저희가 많이 모든 나라에서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재 산업이 하는 산업으로서 하다 보니까 예.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강자가 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홍콩인데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발표를 싱가포르의 중재 제도에서 발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서로 떠오르는 그 지역이 그 말레이시아입니다. 예. 말레이시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모든 그 국민들이 영어로 거의 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상태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정부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어떤 그 중재 그 허브라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예. 두 나라 제도를 일단 한번 소개를 하고 예. 주재 발표자들이. 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말레이시아도 영연방에 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연방이거든요. 그리고 중재인 제도가 발달이 됐고, 예. 특히 유명한 Certificate Institute of Arbitrator라고 해가지고 인정 그 중재인 협회라는 게 있어서 중재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변화한 국제 환경과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현재 해야 될 이슈가 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가장 뭐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중재인협회의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동유럽인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재 제도의 어떤 정부의 개입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중재인에 대한 어떤 뇌물, 그 문제가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인들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윤리관 확보하고 중재인의 계속적인 교육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 대한중재인협회가 중재법상으로 그 법정기구 하나 되어서 중재인의 직업 윤리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계속적인 교육이라 이런 걸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재라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일환이거든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은 통상적으로 분쟁 해결은 법안에서 하는 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법 소유자는 수혜를 못 미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기능을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그냥 뭐 옛날에 과거의 잘잘못을 다루는 그런 쪽으로만 한정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분쟁 해결의 상황에 놓여지는 그 당사자들의
현재 이해관계, 예. 미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예. 과거의 법리적인 잘못을 떠나서 예. 현재 이해관계하고 미래 이해관계를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을 고려해서 예.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산업 서비스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개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중개를 하나의 산업으로 본 것이고 예. 전통적으로 법원에서는 그런 인식이 좀 미흡한 것이죠.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ADR에서 그런 기능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다음 접근 방법과 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의 같은 경우는 예. 중개산업 자체가 통상적으로 중개기구는 다 그 비영리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영리 법인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그 분쟁을 어떻게든 당사 사이에 분쟁 당사 사이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부 기관에서는 그 법무부가 주무 부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관에서는 그 중재기관하고는 법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한중재인협회하고 사자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좋은 업무한 서로 협업을 통해서 또 국제 경쟁을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래 되면 그래서 사업적으로 모델화 시키면 그 수출 상품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의 전망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하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온라인 분쟁 해결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예산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전자소송이라는 부분적인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을 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 많이 ODR이라는 게 많이 발달이 됐는데 유럽에서도 그것이 빨리 지금 돼서 굉장히 좋은 표준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일환으로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세미나도 영어로 일단 해서 뭐 요즘부터 영어를 뭐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저희가 했던 것을 이걸 저희들이 유튜브도 올리고 뭐 이래서 좀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극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젊은 또 친구들은 영어를 잘 하니까 어차피 글로벌한 랭귀지가 영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좀 주도하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중개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도하는 쪽으로 나가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재라는 것은 좀 이게 협소한 개념이잖아요.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은 단순한 그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 부분도 광범위하게 그 분쟁 어떤 갈등 해소 기관으로서 좀 확대를 하자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 내에는 지금 현재 상당한 수의 그 분쟁 해결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구가 워낙 남발되어 있습니다. 각 기구별로 쭉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조정 통합하고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건 실효성이 없이 뭐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조정인이라든지 중개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그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사람은 또 변호사도 있고 뭐 법률 전문가도 있지만 또 미흡한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한중재인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결국은 뭐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중재인협회가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냥 저희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왠가면 저희들이 일단은 전 세계의 어떤 허브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아시아 지역부터 굉장히 요즘은 지금 모든 것이 흐름이 아시아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당장 생각하면 중국이 제일 큽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것은 싱가포르 쪽이거든요. 싱가포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홍콩이라든지 있는데 그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그 굉장히 거의 더 적극적인 말레이시아 그런 어떤 기구를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영연방 그 어떤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조금 키워드는 디지털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그다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누군가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재인협회 구심점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 중재인법상에 중재법상에 대한중재인협회를 법정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변호사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정 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에서는 좀 약간 설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좀 중재인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관리라든지 자율적인 관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화, 글로벌화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재라는 개념에서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혁신적인 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소비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인지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죠. 문제를 차라리 어떻게 보면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쟁이 발생되면 뭔가 그 해결하는 걸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원님 재판을 해서 뭐 잘못했고 이게 그 징벌적이라는 이런 쪽에만 법원 중재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고 근데 이런 두 사람이 분쟁이 있었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쪽에서 원하는 것도 뭐냐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곳은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 지원 인프라가 되는 것이죠. 국내 기업에서도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것은 1심, 2심, 3심이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중재는 단심이거든요. 빨리 해결되고 비용도 적고 좀 더 절차도 유연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유연성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향 자체는 법원에서 지금 중재 쪽으로 아니면 ADR 대제재 분해결 쪽으로 결국은 사법 소비자 그 분쟁 당사자들의 어떤 그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태 중재 포럼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하겠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국제 심포지엄 그러면 다 불러서 하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은 이것을 이번에 했던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상시 세미나 시스템 온라인으로 세미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국제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모든 사람을 초대를 하면 서로 비용도 들고 어려움도 있으니 저희 생각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융합시켜서 일부 50분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서로 스카이프라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같이 하고 그걸 녹화해서 자료로도 제공을 해주고 뭐 그래서 조금 더 하나의 어떤 교육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 그 다음 배울 수 있는 장,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법원에서 중재로 넘어가는 거에서 뭔가 구시점이 필요하는데 대한중개인협회가 필요하고 하나의 시험 모델로서 아시아 태평양 중재 포럼에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주로 뭐 외국인 있을 때는 뭐 영어를 했지만 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글로벌 랭귀지는 영어로서 완전히 통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쪽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뭐 테드처럼 필요한 거에다가 그 번역 자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차기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 회장이라든지 각 회장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몸 조금만 트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아니, 이쪽으로 수평 이동을 좀. 동영상 찍고 있는데. 알아서 편집하시죠. 편집을 잘 됐어. 몸을 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일단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중개 관련 제도는
오직 법원에서만 지금 할 수가 있는 아닙니다. 건가요? 지금 그거는 중재는 민간 차원에서 예, 가능한 법원 건가요? 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법원 외에서 그러면 중재 저희들이 하는 거 협회-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하고 예, 예. 외국에 같으면 ICC 같은 데는 다른 중재인 기관이 이건 따로 있어서 하고 법원에 상관없이 이미 현재는 이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 좀 더 확대시키려는 그렇죠. 계획이시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에서는 경직되고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꿔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장 큰 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네. 현재 시스템상의 바꿔 나가는 이 과정이니까 가장 큰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중재 제도에서. 예, 현재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사실 중재 건수가 한 4, 5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법원이 주된 분쟁 해결 기관이고 예. 이는 부차적으로 국제 분쟁이라든지 예. 금액이 아주 큰 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추세는 앞으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국가의 그 업무이나 권력 장악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보고 있지만 예. 사실은 뭐 집행을 한다든지 그건 국가 권력이지만 네. 어떤 판단을 해주고 어떤 조정하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네. 소유자의 수요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법 소유자의 수요에 맞게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예, 안 공부가 안 알려져 있는 되는 것 근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죠. 간단한 사건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뭐 1, 2, 30 뭐 갈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좀 자유롭게 하는데 좀 근데 네. 신뢰성 문제라든지 네. 법원의 판사분들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만 네. 아직까 중개인에 대한 신뢰성은 그렇죠. 아직 일반들이 잘 그렇죠. 모르니까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네. 그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뭔가 구시점이 필요한데 네. 그러다 그것이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면 네.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예. 일반 그 중재인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관리를 해서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유연하고 사법 소지의 수요에 맞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도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땅땅 때려서 중재 성립됐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재 제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용어가 복잡합니다. 뭐 그는 지금 네. 말씀 조정을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는 뭐 중재라는 것은 네. 한번 하면 그것이 그 확정 판결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재인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판사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1심, 2심, 3심이 아니고 네. 한 번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그것이 공소시효에 반한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법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것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 중개인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그런 문제가 남아 가장 있으니까 큰 문제. 예. 그래서 사실은 네. 법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분쟁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논스타 같은 1조가 넘는 이런 분쟁은 예. 그것이 어떤 특정 국가의 공무원인 판사한테 맡기기는 예.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A 국가와 B 국가가 서로 다투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중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굉장히 고도의 그 신뢰성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전직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 실제로는 평균 나이가 보면 70에서 80살 정도 됩니다. 예. 신뢰성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큰 것만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좀 소액 사건도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는 중재제도가 조금 더 일반화될 필요가 있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모르는 사안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알 수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 조정이든 이거는 법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재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중재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고 사실 지금 한국 국민 자체도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일단 걸고 네. 일단 그걸 판결을 받는. 그래서 뭐 일단, 소송은 나름대로 예. 장점은 있을 수 예. 있지만 그걸 결국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빨리 이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관계라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융합적인 어떤 분쟁 해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뭐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것은 법원이지만 근데 지금 그 수요가 지금 법원의 그 어떤 그 기능 자체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분쟁 해결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전자소송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법원은 권위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이렇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아주 국제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런 중재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그만 소액 같은 것도 뭐 무슨 1, 2, 3심을 갈 필요 없이 근데 한번 하면 좋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중재인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좀 가장 이 모범적인 분쟁 해결 사례라든지 중재 사례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대표적인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딱히 뭐 그거는 말씀 예를 들어서 론스타 케이스를 보면 론스타에서 뭐 이거는 미국의 회사하고 한국하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하는 것은 그쪽에서 습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경우 그러니까 중재인 제도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중재 제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제 분쟁 금액이 크고 아주 그런 부분은 그 중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론스타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재인들이 이렇게 개입을 했었나요? 론스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론스타가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금액이 뭐 조 단위가 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그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근데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것도 대부분 모를걸요? 그건 신문에는 많이 보도가 됐죠. 근데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됐다고 해도 한 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할 근데 약간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재판 청구권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다만 이건 좀 중재라는 제외적인 절차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 부분 그 사법 소유자 수비자한테는 맞는 거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일반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당한 사건 부분을 이쪽으로 함으로써 또 당연히 법원에서 해야 될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 상당 부분 이쪽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간단한 뭐 소액 분쟁 같은 것도 오히려 중재를 통해서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측면도 있죠. 법원에서도 좋겠지만 필요합니다. 훨씬 지금 그 너무 서로 간에 격양돼 있고 밀당만 그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만 하고 있어서요. 그 중간에서 누군가 역할을 했었을 때 그거를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죠. 그렇죠. 너무 안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중재나 조정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새 법이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여기 미국에는 중재를 그 하는 기관이 그 일반적인 그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영리 법인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바뀌는 거죠. 그다음 미국에서는 ODR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약간 뭐 일반 중재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트랜잭션 거래 자체가 온라인이 이루어지니까 분쟁 해결도 온라인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는 거 당연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품을 뭐 전자로 샀으면 그 분쟁도 뭐 전자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어쩔 수 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사법제도라든지 분쟁 해결 절차가 그 소비자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소비자 리드에 맞춰 나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법원이나 이런 쪽은 법원 중심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소비자 중심이니까 이게 좀 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업이 굉장히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옛날에는 이것이 뭐 국가에서 원님 재판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던 것이 이건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사회적 인프라에서도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 해결을 우리가 빨리 해주면 뭐 그리고 그 기업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중요하죠.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업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법원에 묶여가지고 해서 해결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재제도가 해가지고 활성화됐을 경우에 양측의 이익을 충분히 하면서도 무난하게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일단은 법원은 3심제지만 이거는 단심제니까 일단 주론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 일반인들이 객관성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법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뭐 하는 거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거 대학상사 중재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경력을 한 15년 이상 뭐 하거나 뭐 판사를 상당히 15년 이상 했다는 그런 사람 정도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전혀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이렇게 중재인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한번 판결을 내리면 다툴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판단을 그 신뢰성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몇 조 단위가 되는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뭐 부정적인 걸 해서 뭐 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엄청나게 신뢰성에서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소액 사건에서도 조금 그 산업화 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특수한 분쟁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만 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요 이제 기업 간의 소액이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그 극심하게 치닫아 있는 서로 간의 양극화. 뭐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서로 간에 광화문에서 서로 이렇게 담싸놨고 하듯이 이런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중재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재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지금 ADR 대체적 분쟁 해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 해소까지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이론을 개발을 하고 그런 학문도 개발시키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는 측면이거든요. 결국은 뭐 어디까지가 법적 분쟁이고 아까 말했듯이 뭐 옛날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그런 측면보다는 누가 다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 하버드대 같은 데도 하버드 법대 같은 경우도 니고시에이션 그 부분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수강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수강을 잘 못할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 해소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융합된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뭐 변호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중개인의 구성이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도 많지만 또 일반 실업가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융합적인 그 해결 방식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개인이 한 3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에서 7명, 1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융합적 서비스에 대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했고요. 뭐 개념은 제가 이해했고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관련 뭐 기고나 좀 사례나 이런 부분만 좀 보강해 주시면.